안녕하세요. 캐드공부왕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 실기 CNC 공개 문제 해설입니다. 문제 도면대로 후면부 강좌를 하고 전면부 강좌를 해서 한 강좌 안에 묶어 놓으면 시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할해서 강좌를 구성했고요. 후면부는 20개 공개 문제가 모두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공개 문제 강좌만 올려놓았습니다. 나머지 19개는 1번 강좌를 참고로 해서 치수만 바꾸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초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초해설 1강과 기초해설 2강을 따로 링크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강좌에서는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하고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고 심코를 사용해서 검증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C 공개 문제 19번 전면부의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심코를 열고요. 편집기 탭으로 가서 새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백플로 탭을 다시 클릭하고 거기에 있는 백플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백플로 설정의 컨트롤 형식은 ISO 터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X100은 X0.100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반지름 보정 불가능 이 항목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나 또는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솔리드 애니메이션 옵션은 3D 밀링 및 터닝, 새로운 오픈 GL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혹시 보이는 창의 언어가 한글이 아니신 분들은 일반 탭으로 가서 언어에서 코리언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언어를 바꾸셨다면 심코를 닫았다가 다시 열면 변경된 언어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백플로 창을 클릭을 하고요. 공간이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공간은 우리가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공간이고 오른쪽에 있는 공간은 왼쪽에 작성된 수기 프로그램을 공구 경로를 미리 보기 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프로그램 작성하는 공간을 조금 줄이고요. 미리 보기 하는 공간을 좀 확대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작업을 하면 편리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파일 탭으로 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 여기에 들어가서 저는 바탕화면에 19번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번호 f.nc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폴더를 어떻게 만들고 파일은 어떻게 저장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공개 문제부터서 17번 공개 문제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쭉 프로그램을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18번부터 19번, 20번 이 세 개의 공개 문제는 제가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설명 위주로 여러분에게 풀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강좌의 시간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된 프로그램을 제가 열고요. 백플로 창을 클릭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이 상태로 해놓고 제가 쭉 처음부터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퍼센트 기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은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는데요. 프로그램 번호는 알파벳의 O 그리고 대문자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4자리 숫자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4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입력합니다. 이 세미콜론은 EOB라고도 하는데요. End of block. 다시 말하면 블록의 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록이 끝날 때는 반드시 이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서 블록이 끝났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의 기계들은 이 EOB 기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인식을 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EOB 기호를 입력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로로 묶어서 참고로 하고 싶은 언어를 입력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F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프론트의 약자로 전면부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를 제가 언제 어디서 이러한 이 프로그램을 열었더라도 이게 전면부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거를 알기 쉽게 표시를 하는 거죠. 뭐 프론트라고 아예 입력을 해 놔도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글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글을 입력해 놓으면 자칫 에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먼저 뒤에 있는 이 후면부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전면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후면부를 먼저 작성할 때 프로그램 번호를 1, 2, 3, 4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전면부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1, 2, 3, 4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전면부 프로그램은 1, 2, 3, 5 해서 후면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번호를 다르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공구를 원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G28, U0, W0.25B 이렇게 해서 원점 복귀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가공할 준비를 끝냈다면은 이제 공구를 불러와서 가공을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황사 가공을 합니다. 황사 가공에서 단면을 가공하고 외경 가공을 하죠. 두 번째는 정사 가공을 합니다. 정사 가공에서도 단면을 가공하고 외경 가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홈바이트를 불러와서 여기에 있는 홈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 절삭 가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공이 전부 마무리가 되겠죠. 그 공정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공구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그 공구는 보통 황삭은 1번, 정삭은 3번, 홈 가공은 5번, 나사절삭 가공은 7번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용하는데 또 다르게 배치를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황삭, 정삭, 홈가공, 나사절삭에 공구를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작업을 해 주어야 이상 없이 가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번, 3번, 5번, 7번 이렇게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황사 공구를 불러옵니다. T0100EOB. 그 다음에는 회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G50 S1400EOB 최고 회전수를 제어하는 거고요. G96 S120 M03 EOB 해서 주속 제어를 합니다. 주속 제어를 했을 경우에 이 공작물을 절삭을 하게 되면 이 공작물의 직경이 가늘어지는데요. 직경이 가늘어지는 만큼 회전수는 빨라지겠죠. 이 빨라지는 정도가 한없이 빨라지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회전수를 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게 G50 S1400이라는 최고 회전수 제어입니다. 다음에는 안전지대로 공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G00 X55점 Z10점 T0101 자, 이 단계에서 공구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M08 절삭률을 켭니다. 그리고 나서 Z2.25B 해줍니다. 그래서 공구를 이렇게 대기 위치로 준비를 시킵니다. 다음 이제 단면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G01 Z0.2 F0.25 해서 이렇게 단면 지시를 하고요. X-2.25B 그래서 여기까지 단면 절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G00 X55점 Z2.25B 해서 다시 대기 위치로 보냅니다. 단면 절삭을 할 때 X 부분을 0까지 하지 않고 마이너스 2까지 하는 이유는 0까지 정확하게 했을 경우에는 가운데에 배꼽 짜투리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2점까지 단면을 절삭시켜 주면은 가운데에 짜투리가 남지 않고 깔끔하게 절삭이 됩니다. 단면 가공이 끝났으면은 이제 외경 가공을 하는데요. 일일이 지시를 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가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사이클화 시켜서 한꺼번에 가공이 완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게 황삭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G71, U1.5, R0.5 EOB를 해줍니다. U1.5는 1.5mm만큼 절입을 해라는 얘기고요. R0.5는 뒤로 도피를 할 때 0.5만큼 뒤로 후퇴를 하라 하는 지시입니다. 다음에 G71, P10, Q20, U0.4, W0.2, F0.25, EOB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요. P10, Q20은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이 P10에 해당하는 N10 전개번호에서부터 Q20에 해당하는 N20 전개번호까지 이 안에 지시된 경로를 따라서 가공을 하라 하는 지시고요. U0.4는 X방향으로는 0.2만큼 여유를 남기고 W0.2는 Z방향으로 0.2만큼 절삭 여유를 남기라는 지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개번호 N10으로 해서 최초에 진입될 경로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G00, X12 위치를 지시를 해주고요. 다음 G01 직선 절삭을 이용해서 Z0점까지 가공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X16점, Z-2점에서 여기까지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쭉 가공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홈은 나중에
홈바이트로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Z-20.25b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요 위로 올라가는데요. 여기 끝점이 파이 26이죠. 거기에서 R3만큼 목각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은 3mm와 3mm를 양쪽에서 빼주기 때문에 X20이 되겠죠. 그래서 X20.25b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원호 가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원호를 따라서 원을 그려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이 그려지죠. 그래서 G03 X는 26이 되고요. Z는 여기에서 3mm만큼 더 넘어가기 때문에 Z-23점이 됩니다. 그리고 R3.25b 해서 원호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엔 여기까지 직선 가공으로 바꿔서 G01 Z-32.25b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위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X33점 그리고 Z-39.25b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Z-46.25b 그리고 이제 요 위로 올라가죠. 이 지점은 여기 끝에 40이라는 지점에서 2mm만큼 양쪽에서 빠져나가죠. 4mm를 빼주면 36mm가 됩니다. 그래서 X36.25b 합니다. 나오면은 여기까지 또 절삭을 해줘야죠. X40점 그리고 Z-48이 되겠죠. Z-48.25b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홈은 건너뛰고 여기 안쪽까지 절삭을 합니다. 그래서 Z-63점 다시 X는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못다기 1mm씩을 빼주면 X46.25b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X48점 Z-64.25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퀀스가 끝났기 때문에 N20 그리고 U1점 이렇게 해서 이만큼 올려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쪽에 후면 가공이 쭉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여기를 이렇게 모를 땄어요. 자, 그렇다면 모를 따준 이 부분에 거스러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mm만큼 요 뒤쪽으로 이렇게 더 가공을 해 주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Z-65점 이렇게 25b 해줍니다. 그래서 1mm만큼 추가적으로 더 이만큼 가공을 해서 거스러미를 생기지 않도록 해준 다음에 N20에서 전개번호를 불러오고 U1점에서 위쪽으로 1mm만큼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기계 원점으로 보내기 위해서 G00 X 100점, Z 100점 해주고요. 공급 보정했던 거를 취소시킵니다. T0100 절삭류 꺼야죠. M0925B. 그 다음에는 M025B 해서 추축 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계 원점 복귀를 시킵니다. G28 U0.W0.25B 그리고 M0125B 합니다. 이 M0125B 해주는 거는 옵셔널 스톱이라는 건데요. 기계에 옵셔널 스톱 키를 켜진 상태에서 프로그램에서 M01이라는 지령이 나오면 기계가 절삭 작업을 하던 거를 일시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가공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지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황사 가공의 프로그램이 작성이 다 됐고요. 다음에 이어서 정삭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삭 가공은 3번 공구니까 T0300, 그래서 3번 공구를 불러오고요. 역시 회전수 제어를 합니다. G50 S1500 EOB, 그리고 G96 S130 M03 EOB 해줍니다. 그리고 G00 X55점 Z10점 T0303 공구 보정하고요. M08 절삭류 켜줍니다. 그리고 Z2점 EOB 해줍니다. 그래서 공구를 대기 위치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단면 가공을 다시 한번 해야겠죠. G01 Z0점 F0.15 EOB X-2점 EOB, 그리고 G00 X55점 Z2점 EOB 해서 다시 대기 위치로 보냅니다. 다음에는 황사 가공을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P10에서 Q2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퀀스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정삭 사이클을 합니다. 그래서 G70, P10, Q20 해주고요. F0.15 EOB 해줍니다. 그리고 G00, X100점, Z100점, T0300, M09 EOB 해서 공구 보정 취소, 그리고 절삭류 꺼주고요. M05 EOB 주축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G28, U0점, W0점 EOB 기계 원점 복귀시키고 M01 EOB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사 가공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홈 가공을 합니다. 홈 가공, 홈바이트는 5번 공구니까 T0500에서 5번 공구 불러오고요. 이제는 회전수 지시를 직접 합니다. G97, S500, M03 EOB. 자, 그리고 G00, X55점, Z10점 해서 안전 위치로 진입시키고 T0505 공구 보정하고 M08 절삭류 켭니다. 그리고 Z2점 EOB 해서 공구 대기 위치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 가공을 시킬 이 Z20의 위치로 가져옵니다. Z-20점 EOB, 그러면 이렇게 공구가 불러오죠. 그래서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홈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이 지점까지 급속 이송을 한 다음에 홈 가공을 해주는 것이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곳 여기까지 X26점 EOB 이렇게 불러오고요. 자, 이제 홈 가공을 시작합니다. G01 X10점, 그리고 F0.06 EOB, G04 P1000 EOB. 여기에서 G04라는 것은 휴지 지령인데요. P1000은 1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삭면에서 1초 동안 공구가 머물러라 하는 지시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절삭되는 면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절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홈 가공을 할 때는 반드시 G04 P1000 지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시 뒤로 후퇴를 합니다. G26점, F0.25. 자, 후퇴할 때는 홈 가공을 할 때보다는 빠른 속도로 후퇴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홈의 폭이 4mm입니다. 보통 홈바이트가 3mm가 있고 4mm짜리가 있습니다. 4mm짜리 홈바이트를 썼다면 한 번에 여기는 4mm의 가공이 끝났겠죠. 그런데 3mm짜리를 썼다면 1mm만큼 남아있겠죠. 그 1mm 남아있는 거를 마저 가공하기 위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1mm만큼 이동을 하라 하는 지시가 W1.25B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홈바이트가 3mm냐 4mm냐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감독 선생님들께 홈바이트의 폭이 얼마인가를 꼭 확인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도록 합니다. 다시 G01 X10.F0.06 G04 P1000에서 가공을 하고요. 뒤로 후퇴를 할 때는 이쪽으로 넘어가기 좋게 여유 있게 빠져나옵니다. X44점 F0.25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 나온 다음에 이렇게 진입을 할 거죠. 그래서 Z-58점 그래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G01 X32점 F0.06 G04 P1000 EOB 해주고요. 그 다음에 후퇴 X44점 F0.25 EOB 이렇게 해서 뒤로 후퇴를 해주고 폭이 6mm이기 때문에 3mm, 3mm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가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가운데에 중복되는 부분에서 짜투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가공을 해서 그러한 짜투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W2.2mm만큼 옮깁니다. 그리고 G01 X32점 F0.06 그리고 G04 P1000 해서 2mm만큼 옮겨서 가공을 하고 GX44.F0.25 EOB 해주고요. 다시 W1.25B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1mm까지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G01 X32.F0.06 EOB G04 P1000 EOB 이렇게 해주고 X44.F0.25 EOB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온 상태에서 원점 복귀로 이렇게 후퇴를 시켜줍니다. G00, X100점, Z100점, 그리고 공구 보정 취소 T0500 해주고 M09 EOB 절상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M05 EOB 주축 정지시키고요. G28, U0점, W0점 EOB 그리고 M01 EOB 이렇게 해서 홈 가공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나사 절삭 가공을 합니다. 나사는 7번 공구기 때문에 T0700 EOB에서 불러오고요. G97, S500, M03 EOB 회전수 제어해주고 G00, X55점, Z10점, T0707, M08 EOB 해서 공구 보정과 절삭류 켜주는 작업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구 대기 위치로 불러오는데 나사 절삭을 할 때는 이 공구 대기 위치 그리고 절삭하는 길이 이런 것들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Z 위치는 여기 있는 피치 값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Z의 값은 2.0이 되겠죠. 다음에 X 위치는 M16이라는 16 값에 플러스 2, 피치 2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러면은 20이 되겠죠. 다음에는 F 이송 속도인데요. 이송 속도는 통상 리드 값하고 같습니다. 리드 값이라고 하는 거는 나사의 줄수 곱하기 피치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는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바로 피치가 리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피치는 2.0이죠. 그래서 F 이송 값도 2.0이 됩니다. 그 다음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공구가 어느 범위까지 움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Z의 이동 거리입니다. Z의 이동 거리는
여기에 있는 전체 거리 20에서 호흡폭 4mm의 절반을 빼줍니다. 그러면 18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8점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 재원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Z 2.25b 해주고요. X는 X 20.25b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나사절삭 사이클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G92 그리고 X 값은 여기에 있는 M 값입니다. 그래서 X는 16점 이렇게 되고요. Z 값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점. F 값은 여기에 있는 2.0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를 절삭하기 위해서는 절임량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임량은 나사 가공 데이터 1회 절임량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참고로 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준이 피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나사의 피치는 2.0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을 적용합니다. 2.0 피치를 보면은 절임량이 1회에서부터 8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회에서 8회까지 있는 이 절임량을 적용을 시키는데 이 절임량은 여기에 보면 미터 나사의 경우 반지름 값이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서 절임량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1회 값은 0.35로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2 하면 0.7이죠. 0.7을 여기 16에서 빼줍니다. 그러면은 15.3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0.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 2 하면 0.5가 되겠죠. 마이너스 0.5. 15.3에서 마이너스 0.5를 하면은 X값은 14.8이 되겠죠. 세 번째는 0.19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0.38이 되겠죠. 그래서 14.8에서 0.38을 빼주면 14.42가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0.12 곱하기 2 하면 0.24가 됩니다. 14.42에서 0.24를 빼주면 14.18이 됩니다. 다음엔 0.10 곱하기 2 그러면 0.20이 되겠죠. 14.18에서 0.20을 빼주면 13.98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0.08 곱하기 2 하면 0.16이 됩니다. 그래서 13.98 마이너스 0.16 하면 13.82가 되죠. 그 다음에는 0.05 곱하기 2 그러면 0.1이죠. 그래서 13.82에서 0.1을 빼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0.05 곱하기 2에서 0.1을 한 번 더 빼줍니다. 그래서 13.72에서 0.1을 빼면 13.6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시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임량이 지시된 만큼 이렇게 절삭을 쭉 해서 나사 절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절삭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G00, X 100점, Z 100점, T 0700 공구 보정 취소하고 M09 EOB 그래서 절삭유도 꺼주고요. M05 EOB 주축 정지시키고 G28 U0점 W0점 EOB 그래서 기계 원점 복귀를 시켜준 다음에 M02 EOB 합니다.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 정지 지령을 하는데 프로그램 정지 지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M02가 있고요. M30이 있습니다. M30은 프로그램을 정지하고 처음으로 리와인드 시킬 때 사용하는 지령이고 M02는
그대로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는 지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센트를 꼭 입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자, 저장을 하시고요. 이 쭉 작성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에 의한 이 경로와 여기에 있는 도면에 있는 이 모습을 비교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요. 전부 맞게 되었다면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봅니다. 시뮬레이션은 솔리드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고 이쪽에 솔리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직경은 50으로 해주고요. 길이는 88, Z에 대한 위치는 0으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고 T0101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공구 설정에서 길이 직경은 12, 코너 반지름 0.8, 각도는 80도, 측면 클리어런스 5를 선택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공구 체인 로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한 번 더 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두 번째 T0303도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공구 설정은 길이 직경은 12, 코너 반지름은 0.4, 그리고 각도는 55도를 주고요. 측면 클리어런스 5를 설정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공구 체인 로드 저장 클릭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0505는 형식을 그루빙을 선택해 주고요. 공구 설정에서 W, 폭을 말하는 거죠. 폭은 3, RL 0, AR 0, 측면 클리어런스 0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혹시 홈바이트의 폭을 4mm로 했다면 여기에 있는 폭 W를 4mm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 주시고 공구 체인 노드 저장 클릭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리고 T0707은 형식은 삼각형을 선택하고요. 공구 설정에 가서 길이 직경은 6, 코너 반지름 1, 측면 클리어런스 0.1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공구 체인 노드 저장 클릭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줍니다. T0707에서 형식이 아래를 내려보면 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보다는 삼각형을 해주는 것이 시뮬레이션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클릭하시고요. 아래에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클릭해도 시뮬레이션이 되는데요. 이 위에 보면 타임바가 있습니다. 이 타임바를 직접 움직여서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리 보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이 모양과 여기에 이 도면에 있는 모양을 한 번 더 비교를 해 봅니다. 요 뒤에 보면 이렇게 턱이 져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후면 가공을 하지 않고 전면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 턱이 남습니다. 실제로는 후면을 먼저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뒤집어서 전면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공이 되어서 남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 탭으로 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처음에 지정했던 이 비번호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똑같은 이름으로 한 번 더 덮어 씌워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CNC 공개 문제의
수기 프로그램 작성을 마치고요. 수기 프로그램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은 좌측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코딩 중에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제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복 연습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